이 시간에는 추리통계 주요 개념과 관련해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 추리통계 과정에서 모집단 모수를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표본 통계량은 일종의 확률 변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률 분포를 배우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 모수를 추정하고 또한 가설 검증을 할 때에 이 확률 분포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기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본 통계량이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표본 평균은 어떠한 확률 분포 모양을 그리겠는가? 또한 그게 표본 상관계수다. 그렇다면 표본 상관계수라고 하는 표본 통계량의 확률 분포는 어떤 모양이 되겠는가? 항상 특정한 모집단 모수가 설정이 되고, 그걸 추정하기 위한 추정량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표본 통계량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게 해당 표본 통계량의 확률 분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리통계 맥락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확률 분포 모양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확률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정규 분포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또한 익숙한 그러한 분포이죠. 두 번째는 T분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이제곱 분포, 네 번째는 F분포, 이렇게 네 가지 확률 분포를 대체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선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 생각하시면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의 그러한 분포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그리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종 모양의 좌우 대칭형 그 분포도가 함수로 표시하면 바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함수 모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굳이 외우거나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종 모양의 그러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함수가 바로 이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정규 분포의 특성은 일단은 그 가운데 종 모양의 가장 높은 지점이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변수를 얘기할 때는 이제 평균 개념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 기대값하고 그 다음에 또한 중위수, 그 다음에 가장 빈도가 자주 발생하는 최빈수가 모두 함께 그 중앙 위치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대값을 기준해서 좌우 대칭형 분포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분포선 아래의 총 면적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 정규 확률 분포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기대값이 달라지면 중심의 위치가 달라지겠고요. 표준 편차,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추리통계에서 배우는 표본 분포의 경우에는 이 표본 오차가 되겠는데요. 그 값에 따라서 그 분포 모양이 좀 더 납작한 모양이 될지 뾰족한 모양이 될지 그 모양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값과 표준 편차 혹은 표본 오차에 따라서 확률 분포의 모양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양이죠. 정규 분포의 경험적인 특징을 보통 얘기를 하면 가운데가 기대값, 우리가 이제 이 추리통계 맥락에서는 이 가운데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 혹은 표집 분포의 가장 중심에 오는 이 기대값은 이론적으로는 모집단 모수와 같다,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경우를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 혹은 표집 분포 같으면 그 중앙값이 모집단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을 이 기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표준 편차만큼 one standard deviation 플러스 마이너스 그 범위 안에 몇 퍼센트 정도가 여기에 들어오는가 했을 때 경험적으로는 68% 정도가 이 사이에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two standard deviation만큼의 이격 거리를 떼게 되면 이 안에는 95%의 개체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넓혀서 3 standard deviation까지 넓히면 99% 정도가 바로 이 사이에 개체가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경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이 표준 정규 분포 모양은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혹은 이 스탠더드 에러 값에 따라서 모양이 납작하기도 하고 뾰족해지기도 하고 또 기대값에 따라서 중심의 위치가 좌우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각각의 정규 분포마다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갖게 되겠고요. 만약 지금 여기에서 이 표준 정규 분포 이 그래프에서요.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기대값으로부터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아래쪽에서부터 플러스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이 사이에 얼마 정도가 여기에 속하는가 하는 걸 계산해라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걸 계산하고자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접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적분 있죠. 미적분에서 그 적분으로 적분을 통해서 이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정규 분포마다 모양이 다르고 그 모양마다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마다 특정한 정규 분포가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값과 일정한 값 사이에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이 면적 계산이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기술 통계에서 표준 점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점수는 자기의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요.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Z 점수, 즉 표준 점수가 계산되는데요. 같은 원리를 따라서 이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할 때 바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기 값에서 그 기대값 평균을 빼주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만약 이게 표본 분포 같으면 여기에 나눠줄 때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표준화된 그러한 정규 분포가 그려지는데요. 이 표준화된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중심값이 0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x값이 만약 이 중심값 뮤와 같다고 하면 이 x값에 뮤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분자가 0이 되겠죠. 그래서 z값이 0이 되기 때문에 항상 표준 정규 분포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x값이 만약 기대값에서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오른쪽에 있는 값이다. x값이 그럴 경우에는 그 값을 바로 이 x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요. 이 뮤는 같이 캔슬이 되겠죠. 그러면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분자에 남게 되겠고요. 분모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주면 z값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 값이 되겠고요. 이런 형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two standard deviation만큼 오른쪽에 있는 값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2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요. one standard deviation만큼 아래쪽으로 거리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값이라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등 이 표준 정규 분포 상에서 어떤 값이든 그 값을 표준화 공식을 거치면 바로 이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그게 어떤 값을 갖는지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이 특정한 정규 분포에서 이 기대값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two standard deviation부터 기대값까지의 이 면적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이 값에서 이 값 사이에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 그렇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거를 매번마다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적분을 해서 계산하기보다는 이제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게 되면 그 표상에서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 이 확률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양한 그러한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의 기대값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다시 말하면 자기 값에서 이 기대값을 뺐기 때문에 이걸 이제 편차 점수라고 하는데요. 편차. 바로 그 기대값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그리고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를 표준 편차 단위로 나타낸 값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바로 이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플러스 1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원래 정규 분포상에서 그 기대값으로부터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값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떨어진 값은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1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규 분포든지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전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다음에 우리가 특정한 정규 분포상에서 일정한 값과 일정한 값 사이의 확률을 계산할 때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활용하면 훨씬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 추정할 때에는 대부분 이런 표준화된 분포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전환 공식은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 값에서 기대값을 빼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공식 전환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표본 통계량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그리는데 그 정규 분포를 표준화할 때는 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대신에 이제 스탠더드 에러를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표본 분포, 표집 분포에서는 그 스탠더드 에러를 우리가 에러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그게 일반적인 확률 분포에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보다는 좀 더 간단한 모양이 됐죠.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갖게 되고요. 표준 정규 분포의 기대값, 곧 중앙값은 0이 되겠고요. 표준 편차, 다시 말하면 이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항상 1 단위가 되겠죠. 그리고 기대값을 중심으로 좌우대 층형 분포가 되고요. 분포선 아래의 총 면적은 항상 모든 확률 밀도 함수의 경우에는 1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그 교재 뒤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습니다. 이 표준 정규 분포 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의 특정한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Z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 Z값에 따라서 이 Z값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Z값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요. 이 Z값이 1.96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1.96까지의 전체 면적, 여기 쉐이드드 되어 있는 이 전체 면적을 바로 이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표를 통해서 이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Z점수에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소수점 두째 자리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Z값이 1.96이기 때문에 1.9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는 0.06이니까 여기가 1.96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요. 바로 이 전체 면적은 0.9750이 되겠습니다. 이 쉐이디드 된 면적이요. 0.9750이 되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쪽 왼쪽으로부터 이 중심 기대값 0, 이 중심까지는 면적은 0.5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른쪽 전체 면적 또한 0.5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만약 이 z값이 0에서 1.96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 그럴 경우에는 이 표에서는 왼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1.96까지의 전체 면적을 구한 후에 여기에서 0.5를 빼주면 바로 이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0.475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표준 정규 분포 상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아마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표준 정규 분포 상에서 이 Z로 표시되어 있죠. 표준 정규 분포 상에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5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요. 네, 먼저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Z값이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1.5까지의 이 전체 면적을 먼저 구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면적을 구해줘서 1.5까지의 면적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면적을 빼주면 바로 이 면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확률로 표시하면 Z가 마이너스 1에서 1.5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 이러면 결국은 Z가 1.5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에서 Z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을 이 확률을 빼주게 된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값을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면은요. 이 Z값이 전부 플러스 값들만 있습니다. 이 플러스 값들만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Z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은 값을 이 면적을 구하라 할 때는 앞에 표에 Z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 경우에는 아마도 좌우 대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여기에 플러스 1, 이 플러스 1을 여기에 선을 그으면요. 이 플러스 1부터 이쪽 면적, 오른쪽 면적과 바로 이 면적은 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면적 1에서 여기까지의 1까지의 면적을 빼줌으로써 이 1 오른쪽 면적을 구한 거죠. 그게 바로 이 면적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Z가 1.5에서 1.5보다 같거나 작을 이 전체 면적에서 이 면적을 이렇게 해당하는 바로 이 부분을 구해서 빼줬습니다. 그래서 값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을 활용해서도 이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누적 확률, 바로 이 누적 확률은 특정한 Z값까지의 전체 면적을 얘기하죠. 이 누적 면적을 누적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rmal distribution이기 때문에 normal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standardized 된 표준 정규 분포 그리고 그거의 distribution이다. 이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고요. 거기에 Z점수 여러분들이 원하는 Z점수를 집어넣어주면 바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엑셀로 구하게 되면 이 표준 정규 분포 아닌 일반 정규 분포상에서 누적 확률을 구하는 것도 적분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경우도 물론 엑셀에서는 다 계산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 normal distribution 펑션을 사용할 때는 이제 셀로 지정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 중앙값 평균이 무엇인지 그 평균값 해당하는 걸 적어주고요. 표준 편차 값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
해당하는 걸 구할지 아닐지 true, false로 표시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정규분포 상에서 누적 확률을 계산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A2 있죠. 이 A2부터 여기 A2부터 A23까지 이 A23까지로 되어 있나요? 네. 그리고 A24 그래서 이 A24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바로 A23은 여기에 이 A2에서 여기까지 지금 A21까지의 그러한 이 누적 확률을 구하는 거네요. A23은 이게 평균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표준편차 값이어서 바로 이거를 이 셀 넘버로 해서 그 값을 지정을 해줬네요. 그리고 true는 누적을 구하라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정 통계량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